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마음속에 지금보다 뭔가 영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시절 그 한복판에 자리했던 왕가위 감독에 관해서 몇 가지 TMI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홍콩 감독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상하이에서 태어나 상하이 말을 썼고 5살 때인 1963년에 부모와 함께 광둥어를 쓰는 홍콩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고 한다. 왕가위 감독이 어린 시절 살던 홍콩 너츠포드 테라스 2번지의 집은 현재 없어졌고 지금은 파파라치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왕가위의 키는 홍콩 평균 남자들보다 약 10cm 큰 180cm의 장신이다. 탄탄한 피부와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 덕분에 또래 50대 남자보다 젊어 보인다. 그는 58년생 개띠로 2024년 현재 66세이다. 그는 자주 씩 웃는데 그럴 때마다 보일 듯 말 듯 미세하게 삐뚤어진 앞니 때문에 친근한 느낌이 든다. 그는 올빼미형 인간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주로 집에 틀어박혀 있고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려한다. 그는 카오릉의 한 청바지 가게에서 함께 알바를 하던 에스더라는 여성과 연애를 한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세, 그녀는 17세였다. 둘은 커플이 되고서도 왕가위 감독이 데뷔작 열혈남아를 완성할 때까지 10년 이상 결혼하지 않았다. 아내와의 사이가 매우 좋은 걸로 유명한데 왜 영화에선 불행한 사랑 이야기만 만드냐는 질문에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생각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 책을 수락한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 아들이 올해 성인이 되는데 아들의 유년기에 저란 의미는 부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영화 중 그 앤 1대 종사와 화양연화밖에 안 봤어요. 혹시 그 애가 나머지를 볼 날이 오면 저는 그 영화들을 자기 형제와 누이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떤 면에선 아들도 그 영화들과 함께 자란 셈이니까. 혹시 이 책이 그 애에게 알려줄지도 모르죠.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해야 하는 이 말 한마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유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처신을 잘 합니다. 행동도 자연스럽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영화 촬영에 들어가면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대응할 시간을 1, 2초라도 벌어줄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선글라스는 상황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줘서 쓰기 시작했다가 버릇이 되었습니다. 상하이에 살 때는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홍콩에선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거의 매일 영화관에 갔다. 어머니는 왕가위 감독이 초등학생 시절 도시락을 싸서 방과 후에 바로 영화관으로 가기도 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할리우드 영화를 꾸준히 보았고 클라크 케이블, 에롤 폴린의 대단한 팬이었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중국에선 모든 서양 영화가 금지됐기 때문에 끊겼던 취미를 홍콩에서 다시 되찾은 셈이었다. 어머니랑 둘이서 수백 편은 봤을 거예요. 영화 만드는 일에 있어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지 물으면 늘 어머니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한테 영화를 소개한 분이 어머니이시니까요. 그분이 저의 영화 학교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왕가희 감독이 첫 영화를 완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비정전에서 양조의 캐릭터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자리한 물건들을 챙기는 장면은 왕가희 감독의 아버지에게서 영감을 얻은 장면이다. 아버진 제가 당신처럼 규율이 잘 잡힌 성실근면한 남자가 되길 바라셨죠. 뭐든 제 시간, 제자리에 딱딱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얼마나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이셨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화물선의 2등 승무원 시절 배에서 썼던 일기도 다 있었고 각기 다른 항구에서 어머니한테 보냈던 편지에도 중간에 없어질까봐 하나하나 번호를 매기셨고 서류, 출입증, 조합카드 같은 것도 각기 파일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저의 홍콩 입국 허가증까지 갖고 계셨더라니깐요. 아버지는 왕가희 감독에게 늘 신신당부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4권의 중국 고전들을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4권은 서유기, 홍루몽, 수호전, 삼국지연의였다. 배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자주 언급하게 될 인물이 2명 있는데 하나는 촬영 감독인 크리스토퍼 도일이고 다른 한 명은 미술 감독이자 의상 디자이너인 장숙평이다. 크리스토퍼 도일은 왕가희 감독과 아비정전으로 처음 만났다. 도일은 호주 출신 방랑자로 처음엔 학구적이고 신중한 스타일의 조용한 사내였으나 왕가희와 일하면서 그 안에 뭔가가 깨어났다는 평이다. 눈부신 카메라 워크만큼이나 전설적인 애주가이자 바람둥이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아비정전부터 2046까지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가희 감독과 8편의 영화를 같이 만들었다. 장숙평은 감독의 데뷔작인 열혈남아부터 함께 작업했다. 왕가희가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혹은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의 미술 감독이자 의상 디자이너 겸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고 또한 영화 편집자인 장숙평이다. 왕가희는 그를 내 영화의 수호천사라고 부른다. 장숙평은 창의적이고 꼼꼼한 예술가다. 왕가희가 아이디어를 말하면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영감이 오길 기다리며 걸어다니죠. 저도 왕가희와 비슷합니다. 그냥 기다리거든요. 줄곧 기다리는 거죠. 출발점이 될 곳을 찾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중경삼림으로 크리스토퍼 도일이 스타가 됐다면 화양연화 후에 마침내 장숙평도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왕가희 감독은 딱히 갱스터물 분야에 끌리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데뷔할 당시는 영웅본색이 나온 후의 세상이었다. 일행이랑 다 같이 심야 상영을 보러 갔는데 영화가 히트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로 터질 줄은 몰랐어요. 당시엔 다들 그 영화에 뿅 갔었어요. 상영이 끝나면 남자 관객들은 모두 자기가 주윤발인 것처럼 잔뜩 몰입한 상태로 나오는데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갱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였고요. 히치콕은 계획적인 스타일이라 촬영 계획표를 만드는데 며칠을 할애하고 현장도 모든 게 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감독이었다고 한다. 왕가희도 열혈남아를 준비하면서 자기는 그런 감독이 될 줄 알았었다. 완성된 시나리오에 촬영 계획표까지 완벽히 갖춰져 모든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는 현장의 감독. 그러나 영화 촬영 첫날 8시 콜이었는데 8시까지 늦잠을 자버렸다. 현장에 도착하니 스텝 배우들 전부 감독만 기다리고 있었다. 감독은 장숙평에게 나 촬영 계획표 아직 못 썼어. 어쩌지? 했더니 장숙평이 그를 째려보면서 그럼 와이드샷부터 찍자고 지시해 라고 했다. 보통 와이드샷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동안 어딘가 구석에서 열심히 촬영 계획표를 써내려갔다. 왕가희 감독은 자기의 데뷔작 촬영 첫날 깨달았다. 아, 난 히치콕은 못되겠구나. 스태프들은 다들 놀라 자빠졌다. 돌았나봐. 초짜 주제에 완전 대책 없는 상태로 현장에 오잖아.
하지만 왕가인은 첫 몇 장면을 찍고는 금방 현장 프로세스에 적응을 하고 안정이 됐다. 그의 시나리오 스타일은 직접적이고 간단하다. 디테일이 많은 건 싫어한다. 그는 연기, 대사, 분위기를 단순하게 그리고 장면에 맞게 담는 행위에 집중했다. 그 후 그는 촬영 계획표를 작성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다. 실제 촬영 현장에선 늘 무질서, 혼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촬영장에서 완벽한 날이란 드물기 때문에 그 사실부터 받아들이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장만옥은 신인이었어요. 영국에서 자랐는데 외모 덕분에 미인 대회에서 발탁된 케이스였죠. 모델도 하고 광고도 찍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연기 수업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었지만 그녀를 진지한 배우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제가 캐스팅하는 방식은 순전히 본능적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뭔가가 저한테 영감을 줘야 해요. 열혈남아의 경우 장만옥의 얼굴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깡패들 세상과 이 얼마나 다른 얼굴인가. 좋은 조합이 되겠어. 신인 배우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장만옥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너무 지나쳤어요. 유덕화랑 점심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계속 이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먹으라니까요. 그녀는 자기가 먹었답니다. 아니, 당신이 한 건 먹는 연기라고. 이 말에 그녀 연기는 더 어색해졌고 첫 이틀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걷는 걸 봤는데 사소한 움직임이 대사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더군요. 그녀는 자기 몸을 잘 표현하는 배우입니다. 제가 걸음걸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하나는 왕페이, 다른 한 명이 장만옥이에요. 그때부터 대사를 더 짧게 만들고 배역을 그녀에게 맞게 고쳤죠. 그랬더니 그녀더러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역의 완벽한 배우가 되었으니까요. 이 경험으로 저도 뭔가를 깨우쳤고 그 이후로 이 경험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하고 함께 일했던 때도 즐거웠어요. 그 시대 사람들 중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한 연예인이고 자기 이미지에 맞게 현실을 살아가는 일이 전혀 괴롭지 않은 타입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일했어요. 열혈남아를 찍을 당시에도 동시에 진행하는 영화가 5편이나 됐고 아마 우리 촬영장 도착 전에 20시간은 딴 걸 찍고 온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5편 모두 배우로서 연기한 배역들이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서고 웃고 걸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바라는지 아는 거죠. 그들이 돈 내고 보러 오는 건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스타 유덕화였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버릇을 떼어내기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 후로 그와 작업하지 않은 이유는 리듬이 달라서였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위에 터보 차였다면 저는 그냥 골목골목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차였거든요.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이 겹치고 속도도 맞는다면 언젠가 다시 일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죠. 아비정전은 당시 홍콩에서 만들어지던 영화들과 다르게 만들 생각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만이 아니라 영화의 비주얼도요. 원래는 시네마스코프 화면에 동시 녹음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근 30년 동안 홍콩에선 아무도 그렇게 찍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 녹음을 선택했습니다. 배우들이 전부 놀랐지만 다들 의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촬영에선 배우 앞에서 슬레이트라도 칠러치면 다들 혼비백산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장하구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대사를 치는데 제대로 하질 못했고 그렇게 20테이크까지 갔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때쯤엔 배가 불러서 뭘 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장국영은 대중 가수였어요. 노래자랑 대회로 경력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대놓고 싫어했어요. 가식적이고 자아도취가 심하다나?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후에 마침내 가수로 슈퍼스타가 됐고 그걸 계기로 영화계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영웅본색 이후로는 배우 경력에 날개를 달게 됐고요. 그러나 우리 영화에서 초반엔 동시 녹음이기도 하고 고생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는데 대사를 말할 때 보니 손을 떨더라고요. 저는 장국영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타예요. 스타는 배우와 다릅니다. 스타는 이런 사람이죠.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일단 내가 촬영장에 나타나면 다 나를 주목해야 해.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데 오늘 당신은 그걸 못 보여줬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현장에서 항상 그런 느낌을 내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쇼의 주인공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 영화는 거의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를 동시에 캐스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둘 다 리즈 시절에. 둘은 서로 정중히 대했지만 미묘한 경쟁심이 느껴졌죠. 제 입장에선 두 사람 다 처음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우선 장국영은 한 번에 한 영화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유덕화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한 번에 5편씩 동시에 찍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장국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는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유덕화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국영 걸음, 장국영 미소, 장국영 고개 돌리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의 걸음걸이부터 손댔어요. 배우들과 일할 때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일주일을 그냥 걷기만 했네. 왜죠? 왜냐하면 이 영화에 맞는 분위기와 리듬을 당신이 찾아야 되니까. 나로선 이게 영화 속 그 인물이 걷는 거란 확신이 들어야 돼요. 당신이 걷는 건 안 봐도 돼. 이 인물이 걷는 걸 보고 싶다고. 첫 상영이 있던 날 왕가희 감독은 만족스러웠지만 객석에서 불편한 기운도 느꼈다. 영화 시작할 땐 다들 좋은 분위기였고 특히 처음 10분 동안이 그랬습니다. 장만옥과 장국영이 나와 서로 마음을 떠보는데 꽤 귀여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이 슬슬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영화가 끝났고 불이 켜졌을 때 아주 조용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좋은 침묵이 아니었죠.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었어요. 다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밖에 나와 있는데 진짜 조용했어요. 제 옆에 아무도 안 오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오우삼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전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영화입니다. 아마 제 편을 들어주고 싶어 그런 말을 했겠거니 했어요. 다음날 아내와 식당에 갔는데 우리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영화에 악평을 해댔어요. 우리는 밥을 다 못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 속에 각인된 좋아하는 영화 엔딩이 있으신가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 엔딩도 좋아하고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인셉션, 멜랑콜리아 그리고 트루먼 쇼의 엔딩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엔딩의 영화는 바로 아비정전입니다. 영화 내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양조위의 그 엔딩. 그 장면의 뒷이야기를 왕가희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맺은 배급 계약 조항 때문에 양조위가 꼭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후속편에 등장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꼭 양조위가 나와야 했어요. 편집자가 말하더군요. 양조위가 들어갈 때가 맨 끝밖에 없어. 그래야 내용이 말이 되거든. 이러면 이 인물한테 강한 인상이 남고 이 남자가 앞으로 나올 후편이 다들 궁금해질 테니까. 참고로 그때까지만 해도 후편이 무산될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뚝 끊기긴 해. 저는 좋아요. 그렇게 갑시다. 했고요. 그래도 역시 지금 다시 봐도 그 엔딩은 아주 이상하고 아주 대담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우리나라 개봉 당시에는 이 엔딩이 너무 뜬금없어서 본편에는 있지도 않은 자막을 극장 측에서 넣었다고 합니다. 흥행에선 실패를 맛봤지만 동시에 평단에선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아비정전은 홍콩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포함 5개 부분에서 수상했고 왕가위 전설의 초석이 되었다. 왕가위 영화 중에서도 동사소독은 언제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였다. 애초에 이 영화는 아비정전으로 침몰 직전에 처한 감독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1994년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영화는 눈부신 바보짓, 즉 예쁜 장면들의 나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대중들은 당혹해하고 붕괴했다. 유명 스타가 잔뜩 나오는 무연물로 마케팅된 이 영화는 장르 영화가 아방가르드 시네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었다. 액션을 위한 액션은 따분하게 생각했던 왕가위는 대결 장면을 시와 감성으로 채우는 방법을 모색했다. 쿵우 영화 팬들이 격분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로베르 브레송이 말한 생각을 숨겨놓되 아무도 못 찾을 정도로 숨기면 안 된다는 우스꽝스러운 명문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였다. 왕가의 자신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다고 느꼈는지 계속해서 영화를 만지작거린 끝에 2008년에 다시 동사소독 리덕스를 내놓았다. 원래 버전보다 보기 덜 힘들고 내용도 훨씬 명쾌하다는 평이다. SB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個角色都幾得意嘅，因為我少演古裝啦以前，咁而今次係有機會做一個公主，但係呢個公主嘅身份比較特別啲啦，因為唔係普通嘅公主，係即係喺皇宮入邊嘅公主，係一個落難公主，係咪有少少神經質嘅嚇？ 그 한국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한국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궁금해요. 暫時未有，但係我希望短期內會有機會去，即係其實我自己都係等緊呢個機會嘅，咁希望喺短期內有機會去一次韓國啦。촬영이 현재까지 홍콩 매스컴에까지도 굉장히 극비로 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2个原因，因为最主要是我不希望对这个演员造成很大的压力，因为那么多演员呢，这个戏比较受注意，有很多的采访，那他们会对他们的情绪有很大的影响。还有就是我的感觉就是，因为这个戏有很多造型，很多东西都是很跟其他戏不一样的，那我不希望